안녕하세요. 이번 콘텐츠는 문화적 오해와 국제의료협력에 관한 감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봐, 또 한국 엄마들이 모여 있어. 애들 과외니 학원이니 이야기하느라 정신없겠지? 교실 앞에 모여있는 한국인 학부모들을 향해 베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학교 복도 끝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맞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험 문제 유출건에도 한국 애들이 관련됐다며? 그 애들 부모들 교육열이 비정상적이라니까. 리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학교의 다문화는 좋지만 유독 한국 학부모들은 좀 따로 노는 것 같아. 항상 무리지어 다니면서 뭔가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잖아. 머리가 금발인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과한 일반화 아닐까? 다들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제인, 넌 항상 그렇게 착해. 하지만 내 딸 스텔라가 그 한국 애들이랑 계속 어울리게 하는 건 좀 생각해봐. 경쟁심이 지나치게 심한 환경은 애들한테 안 좋을 수 있어. 베키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 그날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마음속에 잠깐 떠올랐던 생각들도 있었죠. 저는 뉴저지에 사는 제인 윌러입니다. 딸 스텔라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 제 자랑이자 전부인 아이예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뛰어난 감각을 보였어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능통하게 말할 줄 아는 10살짜리 외교관 지망생이죠. 아이의 발표 실력도 탁월해서 학교 행사 때마다 무대에 세워지는 일이 잦았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과학 발표회를 앞두고 며칠 밤을 새며 준비하던 스텔라가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함께 발표에 참여한 한국인 남학생이 낸 아이디어로 만든 구조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설치돼 있었고 발표 도중 중심을 잃고 무너지면서 스텔라의 팔을 가격한 겁니다. 스텔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너무 놀라 곧바로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아이 팔에는 금세 시퍼런멍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주변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죠.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번질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마치 이 사건을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한국 엄마들을 향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 애들 때문이야. 이래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리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항상 과시하려 들고 위험한 실험까지 하게 만들고 우리 애들에게 영향 주는 게 너무 싫어. 다른 학부모가 동조했습니다. 같은 말들이 나왔고 일부 학부모들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심지어 한 학부모는 교장실로 향하며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라는 겁니까? 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아이 지우에 엄마는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직장에 있었고 엄마는 영어가 서툴러 제대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스텔라 역시 위축돼 있었습니다. 멍이 든 팔을 조심스레 감싸며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애들이 지우랑 놀지 말래. 혹시 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냐고. 그 말을 들었을 땐 속이 상했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런 감정을 공유하게 됐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어요. 저는 아이에게 조심하라고만 말했죠. 제 속은 말할 수 없이 복잡했지만 당장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말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사연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 때문에 아이가 다쳤던 바로 그날, 저와 우리 가족의 인생이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단 걸 저는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발표회 사건 이후 학교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복도에서 한국 학부모를 마주치면 미국 학부모들은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보였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켈리 엄마가 켈리에게 한국 애들이랑 같이 조별 과제하지 말라고 했대. 선생님도 그런 말 듣고 당황했어. 그 말을 들은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상황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스텔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름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미국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가끔은 혼자 앉아있는 지우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사실 발표회 때 정말 미안하대. 근데 말하기 무섭대.
아이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발표회 사건 이후 분위기는 꽤 오래 싸늘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학교 바자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쿠키와 수제잼을 준비해서 테이블을 꾸미고 있었는데 낯익은 얼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 엄마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우 엄마가 작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괜히 지우가 그런 구조물 아이디어를 냈고 제가 너무 그걸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유감 표명이 아니라 자책과 진심이 묻어나는 말이었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지우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눈 마주치는 것도 어려웠어요.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재활 중이에요. 그 일도 겹쳐서 정신이 없었고 실은 바자회도 참가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 말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가 지금껏 얼마나 단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다치니까 감정이 앞서서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도 미안해지네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문화도 잘 모르고 영어도 서툴러서 제대로 설명도 못했는데 그날 이후 우린 조심스럽게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자회 행사 끝나고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점점 이야기가 길어졌고 서로의 고민도 조금씩 나누게 됐죠. 지우 엄마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정이 저와 함께 학부모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통역을 도와주면서 그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미국 학부모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나 봐요. 그렇게 저와 지우 엄마 사이엔 작은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단단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다리였어요. 그리고 그 다리는 나중에 제가 가장 간절하게 건너고 싶어 하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듣고 있던 스텔라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탈진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소견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백혈병이라니요, 선생님.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스텔라의 상태로는 항암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는지 검사해 봐야 합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저는 무너지는 심정을 꼭 참았습니다. 며칠 후 가족 모두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심지어 친척들 중에서도 적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사는 미국 골수 기증 네트워크에 스텔라의 정보를 등록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에 등록은 하겠지만 다른 가능성도 함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연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국 최고라는 병원도 이렇게 무력한 말만 하는 게 말이 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던 중 국제 골수 기증 네트워크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건 한국의 골수 기증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인구 대비 기증자 등록 비율이 매우 높고 국제 네트워크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스텔라는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죽는 병 걸린 거야? 의사 선생님이 이상했어. 전혀 아닌 척 웃으며 그럴 리가 있니라고 말했지만 제 속은 무너졌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나라가 너무 멀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라고들 하는데 제 아이에겐 어쩌면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스텔라의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제인 씨, 혹시 한국 의료 시스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이요? 저는 처음엔 당황했죠. 미국에서도 쉽지 않은 골수 이식을 한국에서 받는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혈액암 치료, 특히 골수 이식 분야에서 매우 앞서 있어요. 기증자 풀도 크고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도 잘 발달되어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미국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해 한국 가서 이식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의 엄마 수정씨. 용기 내어 수정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저희 상황을 조심스레 털어놨죠. 수정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인 스텔라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한국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암센터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에 있는 국립암센터는 골수 이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게다가 한국은 골수 기증 등록자가 많아서 기증자를 찾을 확률도 더 높을 거예요. 제가 예약 도와줄게요. 병원도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와서 지내요. 낯선 땅에서 혼자 있게는 안 둘게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과거 제가 수정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면 지금 이 상황은 너무도 낯설고 따뜻했어요. 한국행을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텔라의 주치의도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고 국제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병원의 의료진과 사전 상담까지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어 함께 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고 저와 스텔라는 단둘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제 딸만은 살려주세요. 스텔라를 안고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제발 한국에서만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골수 이식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현실은 매 순간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지훈의 집에서 지낼 거야? 그래, 스텔라. 수정 이모가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 그럼 치료 잘 받고 빨리 나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지만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스텔라. 한국에는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대. 스텔라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고 저는 아이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낯선 나라로 아픈 아이를 데려가는 이 결정이 옳은지 제 마음속엔 끊임없이 의문이 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수정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와 마주친 순간 그저 눈물이 났어요. 저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죠.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요. 사실은 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괜히 애만 더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수정은 제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정말 잘 온 거예요. 여기선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다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모든 걸 준비해 두었더군요. 이동 차량, 병원 예약, 필요한 서류 번역까지. 낯선 땅에 도착한 저희 모녀에게 그녀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의 첫 가족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보던 병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정하고 쾌적한 로비, 친절한 안내, 빠른 접수와 검사 절차까지. 수정은 저를 대신해 모든 절차를 밟았고 저는 그저 아이 곁에만 붙어 있으면 됐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갈 때도 수정은 함께 동행했어요. 저는 한국말을 못하니 혹시라도 의사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했고 미국에서 보내온 스텔라의 의료 기록을 이미 꼼꼼히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스텔라의 상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선 한국 골수 기증자 네트워크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동시에 항암 치료도 시작하고 스텔라의 상태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거예요. 한국은 기증자 풀이 크고 특히 아시아계 기증자가 많아서 스텔라에게 맞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연간 200건 이상의 골수 이식을 진행하고 있고 성공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스텔라와 비슷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수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호텔을 따로 잡아야겠다고 했지만 수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도 낯선 환경에서 불안할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지내요. 방도 준비해놨어요. 스텔라 좋아하는 간식도 잔뜩 사놨고요. 도착하니 진짜로 한상 가득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손수 만든 미역국, 불고기, 채소볶음, 아이를 위한 미니 햄버거까지.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날 밤 스텔라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숨소리를 내며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마치 이곳이 정말 마지막 희망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병원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추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 이상 걸릴 일들이 단 이틀 만에 끝났고 의료진들은 마치 이미 아이를 오래 돌봐온 듯한 세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골수 기증자 검색 시스템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스텔라의 HLA 타입을 바탕으로 한국골수기증자은행에서 검색을 시작했고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제 네트워크까지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잠정적인 기증자 후보 몇 명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의 골수기증 등록자는 현재 50만 명이 넘습니다. 또한 우리 병원은 일본, 중국, 대만의 기증자 은행과도 연계되어 있어 아시아계 환자들에게 맞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이 높아요. 스텔라에게 가장 적합한 기증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이미 좋은 후보들이 있어 희망적입니다. 스텔라는 병원 생활에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특히 의료진들의 친근한 태도에 아이가 금세 마음을 열었고 틈틈이 한국말도 익히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언어의 천재라더니 금방 병원 간호사들과 짧게나마 대화도 하더군요. 하루는 아이가 저에게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한국말도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 나중에 외교관 되면 한국 대사도 할 수 있겠지? 그 웃음 섞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의사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텔라에게 가장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20대 후반의 건강한 남성이고 적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골수 이식을 준비할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희망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찾지 못했던 기회가 한국에서 열린 거죠. 골수 기증자가 확정되고 이식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에서는 환자 관리 시스템이 매우 세밀하게 운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텔라를 담당하는 전담 간호사가 있었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스텔라와 대화하며 정서적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이식 당일 저는 하루 종일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정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담당 의사가 나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회복 기간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스텔라는 무균실에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고용량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아이는 많이 쇠약해졌고 열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그 모든 과정이 예상 범위 내라며 안심시켜 주었고 정확한 데이터와 비슷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스텔라의 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스텔라의 혈액 검사 결과에 새로운 골수세포가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보인 거예요. 담당 의사는 이 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다른 보호자들과도 조금씩 인연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언어는 달라도 마음을 전달하려는 그 노력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스텔라는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스텔라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새로운 골수세포가 잘 정착했고 거부 반응도 거의 없습니다. 혈액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 미국에서는 아직도 적합한 기증자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방대한 기증자 풀과 선진화된 이식 기술, 그리고 체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이 스텔라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어요. 스텔라를 살려준 나라예요. 그 말에 수정은 말없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긴 고통의 시간 끝에 처음 느낀 안도감이었습니다. 스텔라가 병원에 입원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나갔습니다. 골수 이식 이후의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세심한 케어와 스텔라의 강한 의지 덕분에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한 정서였습니다. 스텔라는 다인실에 머물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이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환경이 걱정됐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같은 병실의 보호자들은 처음 보는 외국인 모녀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을 걸었고 스텔라가 처음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던 그들의 말을 하루 이틀 사이 점점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옆 침대에 입원한 젊은 여성 환자 미나 씨는 스텔라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갑작스런 병으로 입원하게 됐다 했지만 언제나 밝은 얼굴이었고 주변에 웃음을 주는 존재였죠. 미나 씨 역시 같은 병으로 골수 이식을 받았고 이미 회복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스텔라에게 예쁜 머리핀 하나를 건넸습니다. 분홍색 리본에 반짝이는 별 장식이 달린 핀이었어요. 스텔라, 이거 내 동생이 쓰던 건데 이제는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예쁜 건 예쁜 사람한테 줘야 하잖아. 나도 이식받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썼던 거야. 스텔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정말 저 줘도 돼요? 너무 예뻐요. 물론이지. 대신 우리 친구하자. 스텔라랑 나 오늘부터 병원 친구. 어때? 좋아요. 미나 언니.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정말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정 역시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오고 스텔라가 먹고 싶어 했던 사과잼 토스트도 직접 만들어 왔어요. 심지어 제가 피곤해 보이면 아이 옆에서 잠시 쉬다 오라고 먼저 말해주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특별한 경우 기증자와 수혜자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스텔라의 골수를 기증한 청년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27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웃음을 지으며 스텔라와 만났고 아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내가 준 작은 선물이 스텔라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네요.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골수 기증 문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골수 기증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기증자 등록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텔라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고 병원 생활에도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은 간호사 선생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며 놀랐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 어제 많이 울었잖아요. 그 말을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하더군요. 아이가 한국어를 이 정도로 알아듣고 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병원 직원들도 놀랐는지 하나둘씩 스텔라에게 한국어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아이는 흡수하듯 익혀갔죠. 우리 외교관 꿈나무 한국어까지 되네. 간호사 한 분의 말에 아이는 으쓱거리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을 지켜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자주 음악이 흘러나왔고 아이들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치료에만 집중하던 병원 생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의사 선생님도 가끔 병실에 들러 아이와 농담을 나누곤 했고요. 스텔라의 담당 의사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인 스텔라에게도 같은 존중으로 말을 건네고 그녀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텔라, 오늘은 기분이 어때? 혈액 검사 결과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 특히 백혈구 수치가 많이 올라왔어. 이건 새로운 골수가 잘 일하고 있다는 증거야. 아이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자신의 병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고 회복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미국에서 경험했던 의료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일상 하나하나가 저희 모녀에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비 걱정, 낯선 땅에서의 불안, 언어 장벽. 이 모든 게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죠. 처음엔 그저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이제는 이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스텔라는 다시금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완전히 나으면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 친구들도 많고 나 여기 좋아.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한국에서 병을 이겨내는 것이 아이에게 또 다른 미래를 선물해주고 있단 걸 저는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병원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이 있었기에 저희는 그 길고 힘든 치료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 후 6개월 스텔라는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로 돌아왔으며 새로운 골수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세상이 다시 돌아왔다는 선언 같았고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의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텔라는 퇴원하던 날 미나 씨와 병실 앞에서 오랜 포옹을 나눴습니다. 언니, 나 꼭 다시 올게요. 한국에서 학교 다니게 되면 또 보자, 진짜야. 미나 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스텔라, 언니가 더 건강해져서 너 만나러 갈게. 내 머리핀 계속 예쁘게 하고 다녀야 해. 약속이야. 그날 이후 저희는 한국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삶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스텔라는 더 이상 병원을 자주 찾지 않아도 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의 담당 의사와는 정기적으로 원격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의료팀은 스텔라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미국 현지 의사들과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의료 협력 시스템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죠. 무엇보다도 스텔라는 치료받는 동안 익힌 한국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한국어 책을 사서 읽고 인터넷 강의를 보며 공부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꿈꾸던 외교관이라는 미래의 한국어는 큰 자산이 되었죠. 이젠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었고 스텔라는 학교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첫날 예상과 달리 스텔라를 반기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한국 아이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텔라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모두가 놀라며 반가워했죠. 스텔라,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대박! 이전에 있었던 갈등은 잊혀진 듯했고 오히려 스텔라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생명 나눔이라는 주제로 골수 기증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를 했고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낯선 나라의 한 청년이 자신의 골수를 기꺼이 나눠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제 얼굴도 모르는데 저를 위해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용기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친구들과 한국 친구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생겼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작은 모임도 만들어졌죠. 스텔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교 내 골수 기증 인식 확산 캠페인을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베키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인, 스텔라가 한국에서 골수 이식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야? 정말 완전히 나은 거야? 저는 자세히 경험을 나누었고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죠. 사실 우리가 한국 엄마들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 항상 그들끼리만 모여서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줄 알았는데 실은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나누는 거였던 거지? 그리고 그런 문화가 발달된 의료 시스템과 골수 기증 같은 생명 나눔으로 이어진 거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낯선 땅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수정이 아니었으면 스텔라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베키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다음 학부모 모임에 한국 학부모들도 같이 초대하면 어떨까?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후에도 정기검진을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정은 예전과 똑같이 우리를 공항에서 맞이했고 검진이 끝나면 함께 식사하며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죠. 병원 직원들 역시 우리를 기억해줬고 스텔라의 건강한 모습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텔라의 골수를 기증해준 청년과도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제 의대생에서 의사가 되어 혈액암 전문의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는 항상 그를 제 두 번째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렀고 그의 생일에는 반드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스텔라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진짜 외교관 되면 한국 대사관에 지원할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의료 협력을 더 강화하는 일을 하고 싶어. 미나 언니한테도 연락하고 수정 이모랑도 계속 연락하고 싶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한국에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운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꿨던 거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던 이들도 스텔라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합니다. 정말 그런 나라였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가족의 경험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그 기사는 미국 내 꼴수 기증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특히 스텔라의 사례는 국제 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고 의대생들의 컨퍼런스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지 병을 치료한 나라가 아닌 또 다른 삶을 가르쳐준 곳이 되었습니다. 스텔라는 건강을 되찾았고 저는 용기를 되찾았죠. 그리고 우리는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 어떤 힘든 시절도 끝에는 이렇게 반짝이는 시간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임을 만들어준 나라, 그 이름을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고마워요, 한국.